네, 코스닥 지수 낙폭이 10월에만 9%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증시가 이번에 10% 빠진 걸 고려하면은 사실은 국내 증시 전쟁 당사국에 준하는 낙폭을 기록한 셈인데요. 금요일 하락장에서 반등을 주도하는 섹터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자, 상승 섹터들 확인해 보시면 에너지, 방산, 곡물, 재건주, 중국 수출 통제 관련해서 흑연 관련주들 또 게임 일부 눈에 띕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확인하면서 시장의 흐름 진단하고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파마의 컬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뷰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 시간 외 특징주 전장용 LCC 기대되는 아바텍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바텍 당일의 목표가 14,000원 뚫고 15,660원을 찍고 전일 종가는 12,840원입니다. 매수가 12,3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대응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의 좀 랠리가 좀 가는 게 좀 한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주로서 부각받는 현재 상황이지만 우선은 전 목표 주가는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키신 다음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랠리는 분명히 이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특히 이제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 주면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 관점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바텍 랠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원칙을 좀 지켜갈 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 외에서 수급 들어온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유증 결정을 공시한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참 엔지니어링 9.95%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소의 피부병이죠. 럼피 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주의 흐름이 돋보인 시간외였는데요. 특히나 대성 미생물이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9.93% 오른 모습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보도록 할 텐데요. 6.51% 오른 모습이죠. 미국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드론을 격추하자 시간외에서 일부 드론 테마가 움직이면서 영향을 준 걸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파스넷 5.71% 올랐는데요. 여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구 출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규석유도 확인해 볼까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외에서 2.68%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럼피 스킨병 관련해서도 종목이 눈에 띕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대성 미생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럼피 스킨병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한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수두병 같은 그런 부분이 이 가축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나 이런 곤충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근데 주말에도 그렇고 이게 또 한우 이런 음식 근데 사람의 음식까지도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안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 동물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선 이 먹는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축을 통한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이 가축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축으로 끝나는 이 병에 있어서 대성 미생물이 좀 그나마 관련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이 동물용 의약품만을 거의 50년 동안 판매해 왔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축산업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성 미생물에 대한 이 회사의 지위와 그리고 이런 좀 관계도로 봤을 때 거의 상을 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대성 미생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가지고 유보율이 거의 2000%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좀 물론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항상 대성 미생물도 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겠지만은 이 유볼이 많다는 부분을 본다면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에서 압박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뭐 항생제, 뭐 호르몬제, 백신 여러 가지 이 가축과 관련된 의약품의 이 생산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가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런 럼프스킨병이나 다른 어떤 테마가 불렀을 때는 이 대성 미생물이 가장 좀 종목들 신뢰할 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쪽 의약품의 새로운 사업에 좀 많이 진출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성 미생물 좀 관심주로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테마 지속성이 궁금합니다. 금요일에 이 소식이 충남에서 최초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주말 동안에 경기 지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테마가 지속이 좀 될까요?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도 동물용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뭐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백신을 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적으로 잡히는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또 그거와는 다른 문제라고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대성 미생물이 가장 어떤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 동물 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련 어떤 실적에 바로 좀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럼피스킨병에 의한 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의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항상 이 한우 파동이 나왔을 때 또 음식과 관련되면서 이 육계 또 이제 이런 쪽으로의 테마에 대한 또 투자 측면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건 테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제 48시간 어떤 위험 지역하고 또 이제 봉쇄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테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대성미생물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도 오르고 시간에도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을 드리는데 13,000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 관점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만원 말씀드리는데 손절가와 목표 주가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성미생물 본장에서는 11% 정도, 11%대 상승이 있었고 시간후에서 상한가 기록을 한 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목표가로 제시된 것 13,000원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37억 순매수했습니다. 유통, 철강,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엔터 담았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코스닥에서 1,300억 규모의 순매수 확인이 됐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철강, 보험, 통신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두루 사들인 전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담은 종목들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가, CMO, 그리고 옷소물 등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큰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동아소시홀딩스를 1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랩지노믹스가 12거래일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가뭄 시즌에 내린 담비 같은 종목이죠. LG전자 살펴볼 텐데요.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이 유효한 시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8거래일째 외국인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를 8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UAM 착륙 시스템 개발에 나섰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 컴패트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기업이죠. 두산밥켓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루페인트는 영업 환경 개선으로 수익성 확대가 기대가 되는 국면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이 28거래일째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기반의 실적 안정세가 돋보이는 원티드랩도 볼 텐데요. 24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GS 리테일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5%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본업의 체력이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전 KPS 11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방어주로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9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고효율 자성 소재에 플러스되는 ES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좀 봐야 될 텐데 뭐 LG전자 쪽 뭐 이번에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좀 LG전자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실적 그 사업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노력을 좀 구조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된 게 좀 이번 3분기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고요. 역시 뭐 TV 세트나 여러 가지 뭐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의 선방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LG전자가 뭐 전장 쪽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쪽에 신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 본업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HA와 또 HE 같은 이 기존의 어떤 가전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쪽에서의 실적이 바탕으로 이번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뭐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브랜드력이거든요. 이 브랜드와 관련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 판매 부분이 좋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LG전자의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장 쪽에서의 실적이 꾸준히 지금 잘 나와주고 있어요.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역시 이 해외 쪽의 기업들과 해외 쪽의 기업들과의 뭐 지분 인수나 여러 가지 사업 진출의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됐었고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좋은 그 구조에서도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이 향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좀 예측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괜찮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성과가 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부분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LG전자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그러면 가격 접근도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선 1차적으로는 13만 원까지 제시를 할게요. 네. 근데 13만 원은 저는 어떤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관심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호텔 신라 정말 주가가 많이 속절없이 올렸습니다. 네. 뭐 9만 9월 원대에서 중순부터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반전 이렇게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네요. 이제 중국 쪽에서 뭐 GDP 지난주에 네네. 좀 발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수나 어떤 그 기관 쪽에서도 좀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그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가 좀 좋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안 좋고 네.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호텔 신라도 주가 좀 떨어지는데 저는
이 우리나라 또 해외 쪽에서의 면세 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호텔신라의 이 면세 쪽 사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올해 이 3,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쪽에서의 실적을 좀 포커스 맞추면서 실적 증가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지금 그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실적 높겠죠. 64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매수 관점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로 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이 종가 67,900원도 괜찮고요. 네. 물론 이제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 2번, 3번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호텔신라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 대성미생물, 또 LG전자, 호텔신라 투자 포인트 오늘 월요일장 종목들로 짚어 챙겨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